자성재료 초전도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마그네티즘이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마그네티즘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마그네타이제이션, 이 M이라 표현되어 있는 거하고 그리고 외부 자기장 H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H하고 M을 합해서 여기에 뮤제를 곱을해서 서세트들레트를 곱을해서 B 필드를 이제 만들어 외부에서 느끼는 자기장을 만들어 주는데, 이때 M을 H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파라마그네티즘이라는 그런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에 대해서 패럴렐한 방향으로 자와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정렬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파라마그네티즘의 예가 되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그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의 자기장을 생성하는 경우를 우리 다이아 마그네티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 H에 대해서 생기는 마그네타이제이션 M이 보는 것처럼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에 따라서 양의 기울기일 때는 파라마그네티즘, 음의 기울기일 때는 다이아 마그네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온도 의존성을 보면 파라마그네티즘일 때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한쪽 방향으로 돌아서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렬 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가면 무질서하게 바뀌면서 랜덤한 방향으로 되면서 전체적 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요게 우리가 큐리로라 그러고 이렇게 온도 의존성이 이제 이 마그네틱 물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이아 마그네티즘이라 그랬을 때 이 다이아 마그네티즘이 물이 있습니다. 물이 마이너스 0.90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반대 방향의 마그네티즘이 생기는데 그게 여러분 2001년 이그 노벨상으로서 그 개구리를 띄운 그런 사진 제가 수업에 보여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이 내부 자화된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이런 대표적인 파라와 다이아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전자석에 이제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지는데, 이런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사이에 우리가 보통 exchange force라 그래서 그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 말고 인접한 그 마그네틱 모멘트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려는 이런 성질이 있으면 전체가 한 방향으로 정렬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자화된 도메인 간의 exchange force에 의해서 정렬이 되는 건데, 이 exchange force는 우리가 양자역학 주행하는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의 의견을 듣고 내가 어떤 의견을 정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페로마그네틱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이 페로마그네틱 프로퍼티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그 자화된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자발자화, 스판테이니어스 마그네타이제이션, 그래서 한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얘기해서 이제 마그네트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줄 때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크기가 점점점 커집니다. 커지는데 모든 것이 다 한 방에 정렬되었을 때 그 한 방에 정렬되고 나면 어떤 같은 값으로 그냥 가지기 때문에 이 바로 포화자장이라 그래서 자기장을 크게 증가시켜도 자화된 크기가 포화되는 것을 우리가 saturation magnetiz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 X축이 magnetic field고 Y축이 magnetization인데요. 여기서 처음에 이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출발을 해서
점점 자기장을 크게 키우면 꼭 파라마그네티즘처럼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증가하다가 모든 것이 정렬이 되고 나면 그래 세츄레이션이 딱 됩니다. 세츄레이션이 되고 이 세츄레이션 되는 상황에서는 한 방향으로 익스체인지 폴스에 의해서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견제를 해가면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딱 되고 얘를 외부 자기장을 점점 0으로 줄여 갔을 때 이 패스를 따라가지 않고 0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렘넌트 남은 자기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도 요만큼의 자화된 자석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석 성질을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 걸어주면 점점 그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겠죠. 반대방 정렬되면서 이제 조금씩 반대 정렬되다가 HC라고 표현되어 있는 반대 자기장에 대해서 드디어 얘가 골고루 0이 딱 됩니다. 그 0이 되고 이렇게 점점 더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좀 더 마이너스로 포화되면서 이런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최대가 되면서 얘도 또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포화 자장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게 이제 다시 플러스로 증가시켜 나가면 또 마이너스가 남게 되고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면 원래 올릴 때 값하고 내릴 때 값이 같은 자기장에 대해서 다른 값을 가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를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도메인이 정렬하고 방향을 바꾸어도 올릴 때와는 다르게 내릴 때 값은 같은 자기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값의 자화를 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히스테리시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이 포화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타이제에 대해서 온도가 증가하면 얘가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랜덤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정렬되어 있었는데 온도를 올려가면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보는 것처럼 완전 랜덤하게 되게 되면 지금 온도 올라갔을 때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 떨어지는 요 온도가 우리가 큐리 템퍼리처라 그러고 요 이상에서는 온도 이상에서는 자성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TC를 큐리 템퍼리처가 코발트가 1388도다 라는 얘기는 이 온도 이상을 가게 되면 실컷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해서 그 자석에 의해서 정렬되어 있는데 1388도씨가 넘어가면 그 자석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철인 경우는 1043도 이상 되면 그 성질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라 그러는데 Fe2 산화철 같은 경우는 948도, 니켈인 경우는 627도, 크롬 옥사이드 383도, 386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온도에 따라서 이 온도가 높을수록 한 방향에 대해서 자화된 정도의 에너지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페로마그네티즘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패럴렐하게 얼라인 된 거는 바로 옆에 것 길이의 익스체인지 포스, 즉 옆에 것 길이의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생긴 건데 우리가 자연에서는 이 상호작용이 서로 반대에 있는 것도 우리가 종종 찾습니다. 이 반대에 있는 거를 찾으면 그 반대의 것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옆에 것끼리 계속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아래가 서로 반대가 되게 되면 정확히 캔슬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엔타이 페로 마그네티즘이라 그래서 서로 익스체인지 폴스가 서로 반대로 향하게끔 서로 정렬이 되면서 전체 합은 0인 그런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0이긴 하지만 랜덤하게 합쳐져서 0인 거하고는 달리 서로 바로 옆에 것끼리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체 마그네타이는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질은 페로마그네티스 비슷한데 우리가 정렬 정도가 크고 그리고 단지 합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0이 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이아마그네티즘, 파라마그네티즘, 페로마그네티즘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정확히 페로마그네티즘이 서로 반대가 되는 엔타이 페로마그네티즘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엔타이 페로마그네티즘이란 것이 이제 마그네틱 오더링이 정확하게 AB 사이트로 정확하게 반대인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반대인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결정 구조에서 한 방향의 A 그리고 B가 되는데 같은 방향이면 페로마그네티즘인데 얘가 서로 반대가 되면 엔타이 페로마그네티즘이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A하고 B 우리가 레이어 두 개가 서로 인접한 레이어 두 개가 반대이긴 한데 크기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정 구조를 보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요 화살표를 가리키는 요 방향은 왼쪽 위를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고 바로 옆에 레이어는 오른쪽을 가르치고 있고 다음에 또 그 다음 레이어는 왼쪽 위를 가르치고 있는데 개수가 다르죠, 그죠? 왼쪽 위를 가리키는 게 훨씬 밀도가 높고 오른쪽 아래를 가리키는 게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캔슬이 되지 못하고 크기가 조금 업, 다운 그랬을 때 다운이 좀 작아져 버리면 얘를 합치면 약간 위로 남죠. 그래서 이게 완벽히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서 페로마그네티즘을 가지는 그런 성질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조금 남죠. 남는데 정확히 반대로 되는 경우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마그네타이제이션 방향인데요. 요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보면 정확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 폴스에 의해서 업, 다운 크기가 정확히 같으면 전체 합은 0이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아무리 걸어줘도 내부 자기장은 0이 되는 거죠. 마그네타이제이션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우리가 엔타이 페로마그네티즘, 페리마그네티즘 정확히 반대로 되어 있긴 하지만 크기가 같지 않아서 한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약간의 성분을 가지는 페리마그네티즘, 그리고 완벽히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페로마그네티즘, 그리고 파라마그네티즘, 다이아마그네티즘 이렇게 마그네틱 물질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광석 라디오에서 이제 안테나인데 같은 그 전기 전류가 흐를 때 그 자기장을 이제 캡처하는 것이 L 값의 인덕터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요 사이에 투자율이 높은 거를 페라이트 Fe2O3 산화철을 넣어주면 이 산화철은 948도의 TC를 가지는 페로마그네티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강한 강자성을 가지게 되면 전기적으로는 녹슨 철이니까 전기적으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장에는 반응해서 큰 자기장을 주게 되니까 우리가 L 값을 크게 키우는 그런 페라이트 코어 등의 요 오른쪽에 있는 게 페라이트 코어입니다. 같은 전류가 흘러도 B필드를 크게 키우는, B필드가 왜 크게 키워지냐면 보는 것처럼 원래 B필드는 μ0의 H 플러스 M이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에다가 이 자기장에 생기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을 합해서 우리가 B필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강하게 키우는데 이런 페라이트 코어를 써서 우리가 자기장을 세게 합니다. 이런 페라이트 코어 여기 보면 제일 왼쪽 거 보이죠, 그죠? 제일 왼쪽 거 보면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서로 이 형태의 되어 있고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요 중간에 코일을 감아 가지고 코일 1차 코일, 2차 코일을 감아서 변압기 같은데 쓰면 그 자기장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전자회로 제가 부품 파는데 이렇게 싹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품 이런 데 들어가서 페라이트 코어 이렇게 해보면
결과 나오죠. 페라이트 코어 되는데, 이 페라이트 아까 Fe2O3 돼 있으면, 오늘 보면 여기에 그 뭐 한 개 1320원 돼 있는데, 페라이트 코어 실린더리컬, 뭐 페라이트 토로이드 형태, 페라이트 원통형. 여러분 전자기 학 배울 때 이런데 그 원통형으로 토로이달 코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 토로이달 코일이라 그래서 제가 잠깐 이 그림을 보여주면 토로이달 코일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 이미지 많이 뜨죠, 그죠? 많이 뜨는데 이런 식으로 요 토로이달 코일 속에 생기는 자기장 세기를 구하는 거 여러분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요 중간을 관통하는 암페어 루프를 만들어서 여기에 가문 횟수 n을 곱을해서 요 내부 자기장이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계산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요때 이제 요 안에 페라이트 코어를 넣게 되면 투자율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율이 높은 그런 재료를 우리가 실제 쓰고 이런 페라이트 코어 종류가 되게 많죠, 그죠? 되게 많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용도가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용도가 이제 그 페라이트 코어 되어 있고 용도가 앞에 뭐 225, 뭐 100MHz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데 용도가 여기 EMI Suppression Core 되어 있는데 Solid Round EMI Suppression Core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 차폐용으로 요 노이즈 같은 것도 여기서 커팅하고 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제 트랜스포머를 얘기할 때 그 변압기죠,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얘기할 때 여기서 말고요. 변압기 트랜스포머 그 영화 트랜스포머 말고요. 이 영화도 같이 나오네 보니까 이렇게 그 1차 코일과 여기 봐요 한번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감아서 여기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되어 있죠, 그죠? B필드입니다. 바로 B필드에다가 단면적을 곱을한 게 플럭스 파이가 되는데 B필드에다가 단면을 곱을한 거죠. 1차 코일에서 여기에 그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이 H 플러스 M의 뮤제를 곱을한 B필드가 생기고 그 B필드에다 면적을 곱을하면 요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에 쓰이는 요 바깥에 요 내부에 요 재료들도 투자율이 큰 재료들이라서 B필드가 세지는 그런 재료로 우리가 쓰게 되죠. 그런 이런 대형 변압기 속에서도 이런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쓰이니까 굉장히 유용한 그 자성 재료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니오디움 자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니오디움 마그네트 니오비움 마그넷입니다. 니오비움 마그넷이라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자석, 여러분 그 손으로 떼기도 어렵고 한 그런 자석을 본 적 있을 겁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니오비움 자석이라 그래서 니오디움 해서 이제 조그맣는데 그 사이에 붙는 힘이 너무나 강해서 얘가 떼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자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그 합금인데 니오디움 니오디움미움 위키피디아 나오는데 니오디움 마그넷은 이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죠, 그죠? 이거는 니오디움 아이언 붕소 이렇게 네오 마그넷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 히토류 마그넷이라고 하는데 연구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여러분 그
사실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자성 재료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스피커이죠, 스피커. 여러분 스피커 속에서도 이런 제가 보여줄게요, 한번. 스피커에서도 이제 마그넷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넷이 들어있는데, 얼핏 봐도, 지금 요런 스피커 봐도, 뒤에 이렇게 되어있는 자석이 보이죠? 그죠? 자석이 보입니다. 마그넷 속에 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스피커 내에 있는 마그넷을 보면, 이렇게, 요 스피커 내에, 이렇게 동그란 자석이, 요런 모양들이, 요렇게,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고, 요런 구조를 보면, 여기에 마그넷이 들어있고 코일이 감겨져 있어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 얘가 위아래 움직이면서 이 다이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막의 요 자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성 재료는 우리가 가전제품에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많죠. 그죠? 자성체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성 재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유전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자성체 재료에 대해서도 이런 막스웰 방정식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각각 일반적으로는 파라마그네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이아마그네티즘, 페로마그네티즘, 페리마그네티즘, 엔타이페로마그네티즘 이런 재료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전자 재료에서 어떤 자성체가 필요한 재료인가라는 것은 인덕터 L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하는 거는 다음 수업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성체 재료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재료가 또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밌게도 슈퍼컨덕터라는 이런 재료가 사실은 자성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전도체 슈퍼컨덕티비티는 그야말로 초전도니까 이 전도도가 무한대, 즉 저항이 0이란 겁니다. 이 역사를 보면 1911년에 이제 온네스라는 사람이 액체 헬륨을 제조법을 만들면서 수은이, 여러분 수은 있죠? 수은 온도계. 그 액체 금속입니다. 수은의 저항이 0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온네스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여러분 보면 액체 헬륨이란 것은 액체 질소에 훨씬 낮은 온도에서 액화가 되는 건데, 이 변하는 온도가 4.2K입니다. 4.3K에서 액체로 딱 되는데, 이 수은을 저항을 또 재보니까, 얘가 이제 저항이 금속일 때는 우리가 메탈 부분에서 배웠듯이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이 줄어듭니다. 저항이 줄어들다가 이 수은인 경우에 저항이 무지 작기도 한데 0.15면 돼 있죠. 그죠? 작기도 한데 이 4.2K 정도 되니까 갑자기 0.15에서 10의 마이너스 5솜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호 관계를 보면 10의 마이너스 1성에서 10의 마이너스 5성캐도 만분의 1로 줄어드는 건데 그야말로 저항이 0으로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온네스는 초저온에서 수은이라는 재료가 0K에서 4.2K에서 저항 0으로 떨어지는 걸 발견해서 그러면 저항을 0을 만들어 놓으면 한 번 들어간 전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손실 없이 계속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발견했고, 또 그리고 납인 경우에 여러분 댐납이죠. 댐납을 해보면 납인 경우에 이게 7K 정도로 조금 높은 데서 저항 영역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오비움 나이트라이드라고 보이는 요것은 1941년에 16K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300K가 상온이죠. 그죠? 만약에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온도를 300K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뭐냐면 구리선으로
우리가 그 전봇대 전선을 혹은 지중해 전선을 연결을 해서 이 전기를 보내주는데, 만약에 정확 0으로 떨어지면, 이게 상온에서 떨어지면 전력을 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온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은 이 초전도체에서는 이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서 자기장이 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항도 0이고 속으로 자기장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안에서 완벽하게 반대 자기장을 만들어서 전체 합이 0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는 앞서 마그네티즘을 얘기했는데 완벽한 다이아 마그네티즘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 마이슨의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 그 초전도체 얘기할 때 이게 공중에 붕 뜨는 그런 마이슨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슈퍼컨덕티비티라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림이 여러 공중 부양되어 있는 거. 요 마그넷 작은 자석이 밑에 초전도체가 있습니다. 밑에 자석이 있는데 위에 초전도체를 이제 올려놓으면 얘가 완벽히 완벽한 다이아 마그네티즘이니까 자기장을 완벽히 밀어냅니다. 밀어내니까 이 마그넷이 공중 부양을 합니다. 근데 이 온도가 제법 높은 데에서 초전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20K, 16K 이런 데보다 훨씬 높은 하이 템퍼리처 슈퍼컨덕터, 고온 초전도체를 이제 액체 질소로 낮춰서 얘를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서로 밀어내면서 얘 공중에 뜨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마이스너 효과를 이제 이용한 그걸 이제 자기 부상 열차랑 들어봤죠? 자기 부상 열차라 그래서 이제 초전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 부상 열차 이렇게 딱 해보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뜨는데 이 자기 부상 열차에서 초전도체 이렇게 두 개를 써서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그냥 전자석 초전도 돼 있죠, 그죠? 그런 선행 전동이 코일 이런 그림 보면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자기 부상 열차 돼 있는데 여기에 코일을 달아주고 그 부상 코일을 달아주고 양쪽에서 보면 반발력, 이 그 초전도체가 반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달려있는 차체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자기 부상 열차 하는 것에도 우리가 실제 쓰이게 됩니다. 그런 이런 초전도체를 보면 자기 자상 이렇게 조그만 요 하이 고온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아까 니오듐 자석 위에 여기 냉각된 상태에서 공중에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비디오 잠깐 한번 볼까요? 비디오 잠깐 보면 마이슨의 효과에서 이제 보면 실제 떠 있는 거죠. 보면 마이슨 효과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액체 질소로 굉장히 낮은 온도로 지금 냉각을 시켜줬습니다. 냉각시켜주는 상태에서 밑에가 초전도체거든요. 이 경우는 밑에가 초전도체고 위에가 자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가 초전도체니까 점점 완벽한 다이아 마그네티즘 되니까 여기 자석이 공중에 떠 있죠. 떠 있으면서 이제 온도가 또 다시 올라가면 초전도체를 이제 잃어버리니까 자기 부상 열차처럼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초전도체는 굉장히 우리가 재밌는 성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초전도체에서 마이스너 효과는 좋은 마그네틱 프로퍼티, 초전도체 대표적 프로퍼티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아직 설명이 완벽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여기는 그냥 참고 삼아 이제 긴츠버그 란다우 티어리가 되어 있는데 1950년에 초전도체의 현상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20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고 BCS 티어리라 그래서
바딘 쿠퍼 슈리퍼 모델이라 그래서 좋은 초전도체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해서 역시 얘도 노벨 물리학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상온에서 그 초전도체가 되는 걸 아직 발견을 못했고, 사람들이 고온 초전도체라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되는 현상을 찾으려 애를 썼는데 그 설명조차도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요 과정을 보면 그 초전도체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응용이 참 많고, 그리고 이 초전도체가 제가 수업 전에 얘기했듯이 스퀴드라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 스퀴드 센서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스퀴드라 쳐볼게요. 한번 스퀴드를 치면 이걸 보면 이거는 오징어네. 말고 슈퍼컨덕터 이렇게 되면 보면 요런 게 있죠. 조그맣게 만들었죠, 그죠? 보면 여기에 초전도체로 초전도체, 여기 절연체, 초전도체 하면 여기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올라갈 때 요 사이에 자기장이 있음에 따라서 전류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성질로부터 우리가 반도체 공정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초전도체를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서 요 안에 생기는 그런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전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소자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 공정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기 보면 다른 요 스퀴드, 마그네토미터 그래서 자기장을 잴 수 있는 그런 요 다 루프가 굉장히 많죠, 그죠? 여기 보면 이런 성질을 가지는 거를 이제 함으로써 아주 작은 자기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성재료와 초전도체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이제, 자기장을 이용한 전자부품 좀 더 보게 되고, 그리고 기타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몇 사람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제 얘기가 좀, 늦게 도착한 분들도 있네요, 보니까. 오늘 제가 요 정도만 온라인으로라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늦게 들어온 우리 김종현 씨, 중간에 참여, 좀 늦긴 했는데, 우리 참여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내용이 전달이 좀 됐습니까? 제가 녹화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은 이 내용적인 면에서 이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가진 마그네틱 머티리얼하고 초전도체는 굉장히 재미있는 재료입니다. 재미있는 재료라서 이제 남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금속, 절연체, 반도체, 그리고 이제 마그네틱 머티리얼, 초전도체에서 간략히 배웠죠, 그죠? 배운 상태인데, 이제 남은 재료들이 생체 재료라든지, 올게닉 머티리얼이라든지, 몇 가지 재료가 있는데, 흥미에 좀 맞춰서, 여러분 배울까 합니다. 자, 오늘 많지는 않지만, 길진 않지만, 수업 시간 했는데, 여러분 질문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오늘 안 들어온 학생들도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한 번 더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없습니까, 여러분? 익스체인지 폴스가 자화작용. 익스체인지 폴스가 일종의 자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게 제가 잠깐 고건 씨가 질문했으니까 제가 살짝 얘기해 줄게요. 자, 허바드 모델 이제
하버드 모델. 잠깐만요. 익스체인지 디렉션 이거 말고 익스체인지 모델 마그넷 페로 스핀. 자,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자, 봅시다.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은 그래서 식이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자, 여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여기 H, 이 해밀토니안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물성전자 시간에 해밀토니안이라는 거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에너지를 표현하는 건데,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얘기할 때 이 해밀토니안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 SA의 벡터와 SB의 벡터를 내적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요 스핀 마그네틱 모멘트에 대해서 서로 내적을 취하고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 이게 이런 화면이 안 보이겠군요.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해서. 화면 공유를 할게요. 제가 공유를 안 했네요. 공유를 안 하고 지금 얘기를 막 했네요. 자, 이겁니다. 화면 보이죠? 자, 화면 보이죠, 여러분? 자, 화면을 보면, 잠깐만요. 예, 화면 보면, 여기서 해밀토니안이라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표현하는 그런 식인데, 여러분 해밀토니안 그러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할 때 많이 쓰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해밀토니안이 마그네틱 모멘트, 여기는 스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SA 스핀하고 SB 스핀, 마그네틱 모멘트가 내적을 취한 평균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면, 얘가 같은 방향이면, 이제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양의 값입니까? 음의 값입니까? 채팅창에 써볼래요? 이거 양의 값입니까? 음의 값입니까?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이 각이 0이기 때문에 양의 값이죠. 그리고 얘가 반대 방향일 때는 음의 값이죠. 음의 값이고 그 다음에 양의 값일 때 마이너스 2j라는 값을 정의를 해서 j가 만약 양수라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 전체 값이 음이 됩니다. 만약에 j가 음수라면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일 때 이 h 값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마이너스 에너지라 그러면 원래 값에서부터 내려가니까 에너지가 낮은 영역은 안정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J가 양수면 우리가 페로마그네틱 프로퍼티를 가진다 그러고 J가 음수면 이게 방향이 반대로 이 방향이 서로 마그네틱 모멘트가 서로 반대가 되어야지 이게 마이너스 되면서 마이너스 J로 곱을 해서 이제 양이 되면서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말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exchange force란 거는 바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방금 요렇게 요거하고 요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M1과 M2가 있다면 요 M1과 M2를 내적을 취해서 전체 값에다가 J라는 값을 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했는 것이 얘가 해밀토니안인데 얘가 우리가 정의할 때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그럽니다.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그러거든요. 서로 상호작용. 그래서 요 J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M1과 M2가 서로 같은 방향이 되는 게 전체 에너지가 작습니다. 근데 이게 J가 0보다 큰 경우죠. 근데 J가 0보다 작다면 보면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M1과 M2가 서로 반대가 됐을 때 이 앞에 전체 마이너스가 되면서 서로 반대가 됐을 때 얘가 전체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반대로 서로 교환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마그네티즘을 설명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익스체인지 폴스가 어떤 자화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 정의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 아까 긴츠버그 란다우라든지 란다우 이런 요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자역학적인 그런 특성에 의해서 이 자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런 결과인 거죠. 서로 작용을 하는 것을 자발자화 작용을 보는 거죠. 서로 작용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마그네타이제이 생기려 그러니까 자발자화 작용 맞죠? 예. 익스체인지 폴스에 의해서 같은 방향 혹은 익스체인지 폴스에 의해서 반대 방향. 그 재료에 따라서 이 J 값이 다른 거죠. 오늘 비가 오면 바깥에 빗소리 들으면서 얘기하면 참 좋은데, 예. 그래도 우리 초전도체에서 왜 마그네틱 플럭스가 양자화되는지, 일단은 초전도체 내에서는 자기장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퍼펙트 다이아 마그네티즘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전도체에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내부적 0이다. 완벽한 초전도체에는. 김용현 씨가 얘기하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양자화되는 거는 우리가 결함이라든지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가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볼틱스라는 제가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화면에 이제 보면 여러분이 찾아보면 김윤현 씨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요. 볼틱스가 이제 슈퍼컨덕터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초전도체에 이렇게 요 마그네틱 플럭스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관철되는 게 이제 우리가 마그네틱 볼틱스라 그러거든요. 우리 볼틱스 그러면 회전하는 그런 마그네틱 필드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지금 김용현 씨가 질문한 거는 아마도 아까 스퀴드라고 했는 것을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스퀴드 돼 있으면 초전도체 그리고 여기에 절연체 초전도체 여기에 조셉슨 정체라는 겁니다. 조셉슨 정체라는 건데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위 패스로 가는 거하고 아래 패스로 가는 거하고 이 경로차에 의해서 경로차에 의해서 생기는 게 요 내부 루프 안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 루프의 가운데에 자기장이 여러분 보는 것처럼 한 양자화되어 있는 한 단위로 보면 볼티지 베리에이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그죠? 하나 양자화되어 있는 그런 마그네틱 플럭스에 의해서 그가 하나 지날 때마다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이게 이제 초전도의 조셉슨 정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내부에 양자화되어 있는 플럭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류가 변한다. 그래서 이 양자화되어 있는 원 플럭스 퀀텀 돼 있죠, 그죠? 원 플럭스 퀀텀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에 대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헤아릴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 머릿속에
그 신경에 흘러가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 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셉슨 정션이라는 데서 이제 출발하는데, 조셉슨 정션은 이런 그림을 제가 살짝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컨덕터, 인슐레이터, 슈퍼컨덕터로 보면 이 슈퍼컨덕터 요 사이에 흐르는 전류 특성이 이렇게 됩니다. 보면 초전도 절연체 초전도가 요 사이에 절연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이 양자화된 특성에서는 웨이브 네이처를 가지면서 여기를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 전류 전압 특성이 딱 이렇습니다. 전압 전류를 재보면 이런 그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직선이 되지 않고 전압을 이렇게 올려도 전류가 전압이 안 바뀌고 전류만 증가합니다. 전류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탁 될 때 여기 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초전도체 재료로 이런 전류 특성이 바뀌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스퀴드라는 재료를 만들어서 양자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용현 씨 얘기하는 양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식을 조금 써야 되고, 가장 작은 단위에 대해서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현상학적인 설명만 제가 했는데, 김용현 씨,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직접 보면서 하는 수업에서 좀 더 정량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볼틱스라는 거, 그리고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볼틱스라는 거하고, 그리고 조셉슨 정션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 스퀴드라는 자기장 센서의 플럭스 퀀툼에 해당되는 마을 플러스 퀀텀에 해당돼 지나갈 때마다 커졌다 작았다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셉슨 정션에서 조셉슨 두 개가 있으면 얘가 여러분 파동에 간섭 실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의 간섭 실험 같은 게 있죠, 여러분. 영의 간섭 실험 같은 게 있으면 파장 하나 보강 간섭, 소멸 간섭 할 때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이게 생기니까 파로 생각했을 때 한 파장이 지나가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 한 파에 해당되는 게 플럭스의 양자화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됐습니까? 김용현 씨? 오히려 더 어려워졌나요? 그래요. 여기 제가 정성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한 파장, 두 파장, 요렇게, 우리가 카운터블 하죠. 헤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파장 지나갈 때마다 보강 간섭, 소멸 간섭, 보강, 소멸 간섭 되는 거 보면, 그게 하나의 단위인 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여러분? 예, 밤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